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담 및 명상체험 시간의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조금 전에 현대사회와 치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염승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염승준 교수님과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티칭으로 여러 수업을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 각자 개인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염승준 교수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염승준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철학이고요. 철학 중에서도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불교 철학, 또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종교학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저의 전공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원불교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원달마 센터라는 명상센터에서 그곳이 뉴욕주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명상을 수년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염승준 교수님은 철학 베이스이시고 저는 또 명상을 또 지도하는 이런 어떤 베이스가 있으니까 함께 팀 티칭으로 여러 가지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혹시 이름 뭔지 아시죠?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이 수업 역시도 함께 팀 티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면서 염승준 교수님께서 첫 강의 스타트를 사실 끊어주셨습니다. 굉장한 부담이 사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가 현대사회의 치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현대사회의 치유인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현대사회의 치유 정말 가능할까요? 현대사회의 치유가 진짜 가능할지에 대해서 수년 전에 강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수년 전에 대한민국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게 힐링과 치유 개념일 텐데요. 저는 그런 담론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대사회 자체가 끊임없이 욕망을 불어넣고 있고 또 그러한 욕망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욕망을 불어넣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웬만한 어떤 마음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사회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과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 환원해서 치유와 힐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힐링과 마음의 치유 그리고 현대사회의 치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마음에 대한 치유와 마음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려는 공동의 어떤 노력이 전제됐을 때 치유와 힐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년 전에 있었던 그 힐링과 치유에 대한 담론에서 그런 것들이 좀 간과된 것이 무척 아쉬웠고 그래서 첫 강의에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마르크스라는 거인을 통해 종교는 아편이라는 그런 비판과 비평을 통해 좀 더 문제의식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자는 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현대사회가 과연 치유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속 시원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치유를 위한 어떤 노력, 공동의 노력, 연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어떤 과제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저는 우선 그 치유라는 부분, 현대사회에서 치유라는 부분을 사실 개인적인 치유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치유랄까요? 네, 총체적인 치유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들이 아무래도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치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너무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더 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수업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사회를 이 수업으로 치유할 수는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저희는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필요하다면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주는 어떤 그 한계가 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또 다른 면의 치유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즉흥적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칸트 철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칸트 철학을 하신 경우인데 칸트라는 분은 물론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의 사회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이라는 게 거의 보편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칸트라는 분이 볼 때 현대사회의 치유의 방향이랄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내용이 길면 다 편집됩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예. 칸트 철학은 통상 비판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초월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간관이 기존의 철학자들과 다른데 그의 인간관이 이중적인 인간관인데 하나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욕구와 욕망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의 인간관은 이중적이다. 경험적인 자아와 초월적 자아가 있는데 초월적 자아의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난무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욕망, 사회적인 차원의 욕망도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칸트 철학은 여전히 현대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만 이 철학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더라고요. 이 하나의 사유를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이거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이 수업의 정말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강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강의 안내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철학은 명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마 수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철학자로 역시 플라톤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수업 때 다루었던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도약해 나아가는 과정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건데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비약, 도약, 동굴 밖에서 동굴 안으로의 다시 하향을 통해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있는데요. 동굴 밖으로의 어떤 태양의 빛을 추구한 것은 깨달음의 추구라는 점에서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 나간 자원에서 그런 과정이 저는 자기 초극의 과정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플라톤이 그의 동굴의 비유에서 그런 자기 초극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점, 자기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고 뒤를 돌아서 동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는 명상에서 얘기하는 수행과 수양의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명상과 철학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업 때 많이 인용했던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의 저자 한재근 교수님도 역시 또 다른 책에서 명상의 철학적 기초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바로 첫 번째 단락이 나는 철학과 명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성훈 교수님은 미국에서 명상 지도자로 미국인 대상으로 명상도 지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상가로서, 명상 지도자로서 그 명상과 철학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원달마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뉴욕주에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수년간 명상을 지도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광대학교에 와서는 주로 이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명상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동양학대학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대학원 안에 선명상치유학과가 있습니다. 선명상치유학과. 여기에 이제 거의 매 학기마다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명상과 철학이라는 수업입니다. 강의 내용부터가 명상과 철학인데요. 근데 저는 실제 강의할 때는 순서를 바꿉니다. 철학과 명상으로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자신의 철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이 어떤 명상이라는 기법으로, 명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명상센터들이 있는데 그곳마다 그분들의 철학이 있고 그 철학에 맞게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명상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한 번 더 넘어가서 명상과 철학은 다르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곱씹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명상과 철학, 특히 이제 명상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학생들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명상을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명상을 혹시 할 때에는 가능하면 움직이기 편안한 공간에서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명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 질문을 살짝 바꿔봐서요.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자,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5대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학생은요, 네이버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명상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학생은요, 다음에 들어가서 카카오 다음이죠. 명상을 또 검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명대 학교의 학생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셔서 유튜브에서 명상을 검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학생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명상의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으로 한번 검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학생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메디테이션을 한번 검색해 보죠. 지금 한번 다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는 경우는 이미지 검색을 선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나요? 자, 다들 검색을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리고 염승유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 AI에게 저희는 물어봤습니다. 명상, 메디테이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를 직접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했던 이미지와 비슷한가요? 저는 이렇게 명상 수업을 시작할 때 명상, 메디테이션을 직접 검색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상, 메디테이션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하면 앉아서 하는, 무언가 고요하게 앉아서 조용하고 평화롭고 한 그런 모습의 명상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앉아서 하는 명상을 보통 좌선, sitting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배울 첫 번째 명상은 앉아서 하는 명상, 바로 좌선, sitting meditation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좌선을 해보셨나요? 교수님 좌선을 하고 계시지요? 네, 저는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좌선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도 좌선을 또 지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좌선에 대한 경험이나 또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친절하게 좌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선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명상 지도자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경험도 중요하긴 한데요. 예, 실제 좌선을 쉽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비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에는 가면은 절,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산에 뭐 가보시거나, 네. 최근에 혹시 방문했던 기억나는 사찰이 있나요? 선운사? 선운사요? 예. 고창 선운사인 거죠? 예. 고창에 있는 선운사라는 절, 굉장히 멋있는 절입니다. 그 인근이 가을철에 특히 단풍이 멋지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가을철에 가면 정말 멋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찰을 들어가 보면요, 그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중심되는 건물을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말씀해 주시죠. 대웅전이나 대적광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이라고도 써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광전, 이런 곳이 불교 사찰의 중심 건물인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모습을 한 형상, 불상이 있습니다. 자, 한 분이 모셔진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세 분씩 모셔져 있더라고요. 왜 세 분씩 모셔져 있는지 사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보호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역할 아닐까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내가 누가 오른팔이고 왼팔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예, 그런 것처럼 중앙에 어떤 주인공이 있다면 그 옆에 좌우로 이렇게 또 부처님들이 또는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분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보통 협시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마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사찰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찰에 가보면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좌선의 경우에도 좌선을 도와주는 보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바로 명상 전후 몸풀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명상 전 몸풀기와 명상 후 몸풀기가 이제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좌선을 전에 하는 몸풀기, 좌선 후에 하는 몸풀기인데요.
말 그대로 좌선을 잘할 수 있도록 좌우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이름이 Warm Heart Supple Body입니다. Warm Heart는 따사로운, 따뜻한 마음이고요. Supple Body는 부드러운 몸,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따사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몸으로 명상을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꾸준히 하면 좌선을 저절로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더 안내를 살짝 해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는데, 우리들은 방석에 앉아서도 명상할 수 있고요, 의자에 앉아서도 명상할 수 있고, 좀 편안하고 몸이 좀 유연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바닥에 앉기가 너무 힘든 분도 계세요. 의자에 앉아서만 명상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몸이 딱딱하셔서 바닥에 앉더라도 방석을 굉장히 엉덩이 쪽을 높게 해서 앉아야만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좌선을 더 쉽고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할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좌선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길게 그리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 수업마다 제가 이 동작들에 대해서 한 동작씩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명상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데는 한 25분가량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지만 바닥에 앉거나 좀 더 편안한 자리로 이동을 하셔서 이 명상을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이번 이제 대담 및 명상 체험 시간은 이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간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명상 체험의 세계로 가시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원 다르마 명상센터와 원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빙 메디테이션으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마음치유와 인성교육에 활용하고자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제시된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쉽게 입정에 들게 됩니다. 동작을 완성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몸은 이완되고 기운은 안정되어 움직임 속에서 그대로 깨어있게 됩니다. 두 팔을 펼쳐 올리며 숨을 들여 마시고, 두 손을 모으고 숨 내쉬며 아래로 내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천천히 내리고,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고 손은 무릎 위로 갑니다. 허리 풀기입니다. 오른손 왼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멀리 뻗었다가 제자리로,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몸 뒤쪽으로, 왼손 오른쪽으로 머리 위에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왼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도 합니다. 이번엔 왼손이 오른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제자리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왼손이 몸 뒤로 갑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며 제자리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숨을 편안히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제자리로.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몸 뒤쪽으로, 왼손 오른쪽으로 머리 위에서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왼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입니다. 왼손은 오른쪽으로 몸은 앞으로 숙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제자리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왼손이 몸 뒤로 갑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머리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오른손은 무릎으로, 뒤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며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펼쳐 머리 위로, 손끝이 하늘을 향하며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리고 숨을 멈춥니다. 온몸을 긴장하고 숨 내쉬며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최대한 아래로 뻗어내리며 숨을 멈춥니다. 숨을 내쉬며 이완합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이 뒤로 가고 가슴을 열며 하늘을 바라보고 손끝이 뒤쪽을 향하며 최대한 뒤로 뻗어주며 숨 내쉬면서 이완. 팔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는 숨을 들여 마시며 손끝이 앞을 향합니다.
고개도 자연스럽게 숙여주고 숨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두 팔을 펼쳐 머리 위로 최대한 위로 뻗어 올리고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최대한 아래로 뻗으며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손 뒤로 가슴 열어주고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면서 이완. 팔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숨 들여 마시며 손끝이 앞을 향합니다. 쭉 뻗어주고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숨 들여 마시며 팔꿈치를 가볍게 올려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 내쉬며 팔꿈치를 내려주고 숨 들여 마시며 팔꿈치 올리며 가슴 열어주고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손을 아래로 내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쉬며 아랫배를 이완합니다. 숨 들여 마시며 부풀리고 숨 내쉬며 이완.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이완합니다. 숨 들여 마시며 아랫배 부풀리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내장기관을 위로 쭉 끌어올리듯이 긴장을 풀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을 내쉽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며 아랫배를 늘려주고 숨을 멈추고 가슴 쪽으로 쭉 끌어올리고 이완하며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을 내쉽니다. 숨 들여 마시고 숨 멈췄다가 가슴 쪽으로 쭉 올리고 긴장 풀며 제자리로 숨 내쉽니다. 두 손을 모아 숨 들여 마시며 올려주고 숨 내쉬며 숨을 깊숙이 들여 마셨다가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셨다가 두 손을 아랫배에 두고 위아래로 힘있게 움직여 뱃속을 흔들어 줍니다. 뱃속이 따뜻해질 정도로 흔들어 줍니다. 이제는 숨을 들여 마시며 두 손을 올렸다가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며 가슴이 편안해지도록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며 쓸어내립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리면서 아랫배와 가슴 아래를 풀어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며 위로 올려주고 숨을 내쉴 때 아래로 내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올리고 숨 내쉬며 내립니다. 왼쪽 다리를 옆으로 펴주고 왼손이 오른쪽으로 앞으로 무릎 아래로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뻗어주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오른손이 왼발 쪽으로 왼다리를 늘여주며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는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보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며 왼손으로 원을 그립니다. 숨을 멈추고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뻗어주며 오른손이 왼발에 가까워지면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몸을 틀어주고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이제는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잠시 머물렀다가 숨을 들여 마시며 몸을 틀어줍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큰 원을 그려주고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몸을 틀면서 숨을 들여 마십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작은 원을 그리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쭉 이완해주고 몸을 틀면서 숨을 들여 마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펼쳐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추며 몸을 앞으로 숙여주고 자, 이제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충분히 늘려주고 숨을 들여 마시며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숨을 내쉬며 몸을 천천히 세웁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멈추었다가 숨을 편안하게 내쉽니다. 잠시 그대로 머물렀다가 몸을 틀며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숨 멈추고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대로 머물렀다가 숨 들여 마시며 몸을 틀어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며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숨 들여 마시며 작은 원을 그리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 틀어주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멈추고, 자, 이제 내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숨 들이마시며 몸을 틀고 숨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 들이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립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며 올려주고 이번엔 숨 들이마시며 두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며 두 팔을 벌려주고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숨 들이마시고 숨 들이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리고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리고 두 손을 아랫배 앞에 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양손을 강하게 마찰하여 손바닥이 따뜻해지게 합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사지하고 손끝으로 머리를 빗어 넘깁니다. 이제는 목을 가볍게 문지릅니다. 반대쪽 손으로도 목을 마사지해 풀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다리를 뻗어 손으로 무릎을 문질러 줍니다. 두 발을 모아 발목을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이제 명상을 마칩니다.